역시나 지난 8월 달에 우리 시장 조정이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는 악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호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주가는 아무 이유 없이 설사 이유가 있는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큰 추세가 망가지지 않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가치주들은 역시나 싼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를 좀 하단부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한몫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이 바로 이 수출 실적입니다. 지금 수출 실적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내수도 방역책의 대전환과 함께 회복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달부터 올해 8월달까지 약 14개월 동안 수출 사이클이 상당히 지금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상품 수요를 동반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과 동시에 한국 수출도 역대급으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코로나와 공존을 추구하는 일명 위드 코로나와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4분기부터는 소비를 중심으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한 번 시장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업 분석해 놓은 종목군들이 추세 하단부에서부터 지금 반등할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에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수출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 소비자 물가도 약 2.6%로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장과 동시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지금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GDP 성장률이 약 0.8%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한 0.1%가량 더 높게 나온 수치인데요. 뭐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서프라이즈겠네요. 작년부터 올해 연말부터 사실은 많은 세계 전문가들, 세계은행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증권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요, 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한국의 거시경제 수치가 지금 일부 선진국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실제로 수치화가 되면서 이 주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았나. 그 덕분에 지난 8월 달의 조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얕고 반등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 곧 이어서 나올 금리 인상 여부 시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얼마 전에 끝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역시 비둘기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여지가 없다. 예고했던 대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더딘 경제 회복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달러의 공급이 넘치게 되면 이 신흥국의 화폐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금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중앙은행은 지금 금 매수를 2년 동안에 최고치로 늘려놨더라고요. 약 2분기에만 지금 500톤가량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수치로 보니까 50% 이상이나 폭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금펀드, 금을 사들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금 수익률은요, 인플레이션 해지도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 이 투자 명인들의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요 자산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 파란색의 굵은 선이 S&P 500 그리고 재배당 받아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회색 선, 그 아래가 S&P 500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소비자 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실선, 검은색 실선이 이제 국제금 가격인데, 이 소비자 물가만큼이나 올라가는 게 평균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당,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국제금융에서 항상 이렇게 검증된 수치는요, 이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더군다나 한정적인 분들은요, 이 상품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죠, 그리고 이런 외환, 환율 이런 것들보다는 금보다는 배당주에 올인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금펀드, 금 ETF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내가 지금 한 30억에서 50억 이상 정도 되는 자산가다, 그러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외환도 좀 사보시고 금도 좀 사보시고 원자재 상품 펀드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자산 규모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도 지금 제대로 못 따라가는 소비자 물가만큼 우상향하는 이 금 가격에 베팅을 한다? 달러에 베팅을 한다?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앞에 이 시황을 좀 잠깐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요. 배당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십시오. 책도 굉장히 얇습니다. 읽어보시면 분명 많은 깨우침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배당은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야, 무슨 소리냐. 손익계산서만 봐도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현금 흐름표로도 볼 수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 꼭 배당만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주가 수익 비율, 퍼나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각 회사들, 각 기업들이 1년치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이익을 실제로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뻥튀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1년치 예상 매출액 이미 연초에 다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회계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영전략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회사가 연초에 목표치로 잡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 맞추기 위해서 장부를 작게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이 발표하는 숫자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게 다 분식회계의 어떤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손익계산서에는요. 무수한 주석들이 있고요. 예외 조항이 있고요. 다양한 변수까지 얽혀 설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미궁 속으로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익을 내서 그 이익에 대한 주주에 대한 분배잖아요. 결국 돈을 버는 기업들만 배당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하게 실시하는 기업들 유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배당을 더 늘린다? 이거는 보통 맥장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은 이사회에서 4분기 때마다 결정을 하는데요. 배당을 유지하는 것, 늘리는 거는 쉬워 보여도요. 그 다음번에 경영이 악화된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배당을 줄이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줬었는데 꾸준하게 늘려갔었는데 이번에는 배당을 확 줄였네. 회사에 큰 문제가 있나? 악재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이제 추워질 겁니다. 추석 전후로 이 기후가 많이 바뀌는데요. 제가 이 기후하고 주식 투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하시겠지만은 배당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날씨가 좀 쌀쌀하게 찬바람이 불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전후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석 전에 혹시라도 한 번에 더 변동성이 온다 그러면 평상시에 분석해놓은 배당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단단하게 짜보십시오. 그러면 배당도 받고 배당 이후에 가벼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차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이상 되는 중형 섹터 대형 섹터들 중에서도 지금 낮은 위치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특히 회사 내 유보를 쌓아놓은 기업들,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도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과실을 좀 현명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따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형주 쪽에서도 그렇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그렇고 이 배당이라는 하나의 그 트렌드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게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배당주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하고 업황 섹터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